실리콘밸리 하면 딱 떠오르는 성공 공식 있잖아요. 네네. 뭐 번뜩이는 소비자 앱 만들고 사용자 확 늘리고 그걸로 광고 수익 내서 IPO하고. 그렇죠. 그게 거의 뭐 정석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은요. 이 공식을 그냥 완전히 거부한 한 회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 회사군요. 네, 2004년에 어떤 벤처 캐피털이 그랬대요.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정부랑 이래요? 그냥 은행 소프트웨어나 만들지? 핀잔을 들었군요. 네, 바로 팔란티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배경과 철학, 한번 자료들 보면서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그 당시 실리콘밸리 분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그랬겠죠. 네, 정부랑 일한다. 이건 뭐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돈도 안 되고 심지어 좀 쿨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약간 그런 이미지. 네, 다들 그냥 소비자 시장 거기에만 눈독 들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팔란티어는 그냥 정면으로 반기를 든 거네요. 그렇죠. 광고 대신 국가 안보, 뭐 사용자 늘리기 대신 테러리스트 추적 소프트웨어. 이걸 택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 정상적인 창업자라면 절대 안 했 선택. 이러는 말이 나올 법도 해요. 진짜 대단한 배짱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 독특한 선택, 그 중심에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아, 네. 팔란티어의 13번째 직원, 샴 생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삶 자체가 팔란티어 이야기랑 상당히 맞닿아 있어요. 아, 그 샴생커 이야기. 저도 자료 보면서 와, 정말 영화 같다고 생각했어요. 인도에서 태어나서 나이지리아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아프리카 최초 제약 공장을 세우신 분이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정말 끔찍한 사건을 겪죠. 집에 무장 강도가 든 거예요. 어휴, 키우던 개는 살해당하고 어머니는 협박받고 아버지는 글쎄 총구 앞에서 그런 끔찍한 상황을 겪고 결국 모든 걸 버리고 미국으로 피신해야 했어요. 와, 정말. 그래서 미국 와서는 믿기 어렵지만 디즈니 기념품 가게 점원으로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디즈니랜드에서요? 와, 그러다가 코넬대 재학 중에 9.11 테러를 딱 목격하고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CIA에 지원을 했대요. 근데 답이 없었죠. CIA에서는 연락이 없었고 네. 그런데 결국 실리콘밸리로 가게 되고 거기서 줌이라는 스타트업에 합류하면서 그 유명한 페이팔 마피아 있잖아요. 아, 네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죠. 그렇죠. 초기 페이팔 출신 창업가, 투자자들, 그 사람들이랑 연결이 되고 그 인연으로 팔란티어에 합류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거절당했던 CIA를 결국에는 다른 방식으로 기술로 돕게 된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인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미션,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는 게 더 와닿았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가 팔란티어에 합류했을 때 실리콘밸리 반응은 어땠을까요? 샴생커 본인이 직접 말하기를 초기엔 우리도 뭘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 정말요? 그냥 재능 낭비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했죠. 놀랍게도 처음 한 10년 동안은요. 비난이나 관심이 아니라 그냥 철저한 무관심이었다는 거예요. 무관심이요. 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힘들 수도 있겠어요. 그럼 언제부터 분위기가 좀 바뀐 건가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팔란티어의 역할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무관심이 점차 뭐랄까 노골적인 반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반감으로요? 네. 정부는 싫다. 근데 너희는 정부를 돕는 나쁜 회사다. 이런 식의 비난이 막 쏟아진 거죠. 정부랑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여기서 그 샴생커의 반문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자료에도 나오는데 정부가 싫다고 아무도 안 도와주면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우냐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질문이 핵심이죠. 단순히 기술 회사가 아니라 기술의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돈벌이 수단을 넘어서는 고민인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팔란티어는요, 처음부터 뭐 사용자들 혹하게 하는 예쁜 UI나 뭐 편리한 일정 관리 앱 이런 거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들의 목표는 훨씬 더 컸습니다. 흩어진 정보들을 하나로 모으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판단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게 목표였죠. 시스템 구축. 네. 샴생크 스스로도 에이작스 달력 앱 만들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니라 거의 뭐 소명의식 같은 거였던 거죠. 와, 듣고 보니까 그들이 만든 기술이라는 게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 확 와닿네요. 네네.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에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술의 어떤 철학, 어떤 방향성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힘과 영향력은 정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팔란티어가 바로 그 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2004년에는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2단화 취급을 받았던 팔란티어인데 그렇죠. 20년이 흐른 지금 역설적이게도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그들의 전략, 특히 정부나 국방 분야와의 협력 모델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따라하려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죠. 이게 참 비정상이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과정일까요? 기술이 정말 뚜렷한 철학을 만났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 그러니까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팔란티어의 여정은 바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들의 선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요. 다음 시간에는요, 샴생커가 직접 이야기하는 팔란티어의 진짜 무기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왜 시스템 설계가 모든 분쟁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 저희가 확보한 자료들을 통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